안녕하세요. 남자기 입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농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번 농협 영상이 두 개 나가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실 우리 채널이 비교적 조용한 편인데 농협 얘기가 나가니까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 편에 이어서 김재민 팜인사이트 편집장님을 모시고 농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편집장님 다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바미사이트의 김재민입니다. 지난번에 영상 나오고 나서 댓글이 많았잖아요. 네네. 좀 보셨어요? 어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좀 단답형 댓글들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이제 댓글들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벤트 때문에 더 정성 들여서 준 내용들을 보고서 달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댓글에 대해서 참 유난히 읽어 봤는데요. 저도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댓글 달아 주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댓글 중에서도 어떤 댓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희가 대화하면서 강조했던 게 경제 지주, 금융 지주를 무르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연하게 "농협계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를 말하기가 되게 좀 너무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명확하게 "요거부터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들을 좀 제시했던 것들이 음. 구독자분들한테 좀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 생각해 봤습니다. 농협 관계자분들도 관심 좀 가지시면 좋을 텐데 그죠? 네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사실 저도 제가 찍었지만 동영상을 여러 번 보거든요. 보면서 '아 저때 저 질문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했다.'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걸 몇 개 좀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음. 싶었는데 2000 년도에 농축협이 통합될 때 중앙의 슬림화를 목표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농협 중앙에는 더 비대해졌잖아요. 네네. 그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거를 이제 기획했을 때는 중앙회를 슬림화하는 방법으로 농협, 축협, 뭐 인삼협을 합병한 다음에 중앙회를 그다음에 인제 그 사업장들을 지역 농협이나 지역 축협이나 품목 농협에다가 인젠 이관하는 거를 인제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네. 인젠 어 합병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 이걸 나눠주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이제 이관이 됐는데 그게 인제는 안산에 있는 농협사료 이제 안산 공장. 아. 안산에 있는 그 사료 공장 하나가 수원 축협 컨소시엄으로 인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관이 한다 그러면은 그냥 주는 것 같지만 매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수원 축협이 인젠 원래는 수원 축협이 단독으로 사려고 했는데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앙회에서. 그래서 음. 인젠 그래서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겠다." 해서 인제 한 12개 조합인가가 인젠 참여해서 인젠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젠 그 매입금을 주고서 인젠 자산을 인제 인수받았는데 말처럼 인제 처음에는 그냥 사는 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인제 처음 알게 됐고요. 아 그렇죠. 예. 우리가 봤 네. 밖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농협인데 네. 사실은 중앙회와 네. 지역 농협은 완전히 다른 자산이 조직이죠. 틀린 거죠. 그래서 인제 네네. 이게 중앙회 자산은 현재로 1,100 개의 그 조합들이 이제 나눠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거를 특정 조합에게 넘겨줬을 때는 이제 그 조합 으로부터 그 있는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 중앙회 차원에서도 중앙회 사업장이 회원조합으로 인젠 뺏긴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정부가 인제 서슴퍼렇게 해 했을 때는 중앙회까지 어떻게 합병했는데 합병하고 나서 정부가 이제 약간 관심이 좀 떨어지니까 2 단계 개혁이죠. 1 단계를 합치고 2 단계는 사업장을 이관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이관이 거의 좀 되지 않았다. 이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품목별 연합회를 인젠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음. 뭐 과수연합회, 양돈연합회 이런 식으로 인제 규모화된 그 어떤 품목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 위주로 가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만들긴 했는데 중앙회가 인제 그쪽에다가 인력이나 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거의 유명무실하게 가다가 양돈연합회는 해체가 됐고 과수연합회 정도가 지금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게 인제 그 '구상처럼은 되지 않았다.' 음.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농협 문제가 나오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조합장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네네. 그 조합장 문제가 나오면 조합장 선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조합장 선거는 또 중앙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음. 어떨까요? 우선은 인제 그 1990 년을 전후해서 인제 협동조합 민주화가 된 이후에 그전까지 농협중앙회장은 정부가 임명했고요. 네. 축협 그 당시에는 농축협 뭐 다 있었으니까 농협중앙회장, 축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을 전부 다 인제 정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네. 보통은 인제 차관하셨던 분들이 많이 축협회장이나 농협회장으로 인제 취임을 했었고요. 이후에 인제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농협조합장들이 인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인젠 큰 변화가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 어느 정도 능력이 검증되신 분들이잖아요. 뭐 네. 정부 사업을 위주로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하고 실제 필드에서 농사를 짓다가 인젠 조합장이 되시고 하셨던 분들 중에 좀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이 이제 중앙회장으로 인제 오게 되는 변화가 큰 리더십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젠 어떻게 보면 어 전부 다 농업인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코스를 밟아서 오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때부터 약간 리더십의 그런 문제가 조금씩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젠 회원 농협, 회원 축협, 뭐 품목 농협, 품목 축협 같은 경우는 실제 농사 짓는 그 농민. 농가분들 중에서 네.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마찬가지 그 지역에서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이 인젠 어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인제 선출이 되는 거고 뭐 어떤 조합은 대의원이 구성해서 선출하는 조합도 있고 어떤 조합들은 뭐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는데 결국은 인젠 조합원들이 인젠 '어떤 사람을 우리 리더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번 인터뷰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 리더십 세우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을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조합원이 너무 많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인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조합장 누가 나온대."라고 했을 때 다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아무리 인젠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젠 경영이 약간 무관심해지면서 조합원이 많은 경우는 결국 그러면 인젠 소수의 사람들 중에 인젠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 먼저 나와서 인제는 당선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품목조합이나 뭐 도시형 축협 이런 데들은 조합원 수가 적은데 여기서는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소수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쪼금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인젠 검증에 의해서 인젠 당선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뭐 고런 차이가 인제 첫 번째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중요한 건 어 예전에 그 조합장님들의 그런 음음. 능력하고 현재 조합장님들의 능력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 그전에는 아주 우수한 사람만 나갔고 그리고 이제 어 남아 있는 분들 중에도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나가 버리니까 음. 지역에 이제 인재들이 약간 부족한 상황들이 아. 뭐 이걸 발견되고 있다. 인적 자원이 고갈돼 갔다 고갈돼 농촌 가는 지역에서는. 그렇죠. 90 년대부터 네. 나타난 현상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앙회장 선거도 사실 매번 네네. 뜨겁잖아요. 네네네. 중앙회장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실 중앙회장 선거가 돈 선거가 많이 된다 아니면 음 지역 조합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이건 그렇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돈 선거라는 게 인젠 그 문화라고 보면 되는데 뭐 "그것도 문화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인젠 농축협 조합장을 선출하기 전에는 임명했잖아요. 네. 그 선거라고는 정치인 선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치인 선거를 이제 70 년대 80 년대 쭉 해오다가 인제 90 년대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농협 중앙회장도 뽑고 조합장도 뽑는 인젠 협동조합 선거의 시대가 인제 도래하는데 선거는 다습하잖아요, 앞에서 하고 있는 선거 문화를. 자연스럽게 인젠 지역에서도 정치인들이 했던 그 선거 문화를 다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돈 봉투가 온 건 아니고 예전에 뭐 고무신 선거 뭐 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뭐 60-70 년대 네 얘기죠. 예. 고무신도 주고 뭐 수건도 주고 밥도 사고 국수도 먹이고 막걸리도 주고 하면서 인젠 그런 걸 통해서 인제 사람들한테 '아 내가 저분이 출마하신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젠 선거 운동을 해 왔던 건데 그게 인제 자연스럽게 인젠 농협에도 전이가 된 거고 정치인 선거 같은 경우는 되게
빡빡하게 점점 변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하는 선거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 알고 지내는 사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알고 지내는데 선거운동 하다 보면 밥도 안 먹을 수 있고 밥 먹다가 내가 선물도 좀 하나 줄 수 있고 이런 게 인젠 여전히 좀 약간 좀 박제된 것처럼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인젠 자정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서로가 다들 가난했으니깐 그 챙겨주는 거 안 받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경제적으로 되게 좀 부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가 남아 있다 보니깐 과거에와는 다르게 더 큰 액수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겼고 또 하나는 농축협이 인젠 그 상호금융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조합들 같은 경우는 좀 조합장님들 급여도 좀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젠 그 욕심이 좀 있는 분들은 '아 내가 1 년치 연봉을 뿌리고 당선이 되겠다.'라는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항상 그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인들처럼 고소고발이 엄청나게 아. 좀 이루어지고 그걸 자정하겠다고 인제 2010 년대 들어서 어 조합장들 선거가 인젠 다들 창립 시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인젠 조합장 선거하는 날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날 다 인젠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처럼 뭐 음. 4 년마다 한 날 농협, 축협, 품목축협, 수협 그 뭐 산림조합 다 모아서 인젠 조합장 선거를 동시조합장 선거를 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어. 쪽으로까지 진화하게 된 이유가 되죠. 이 뭐 워낙 인제 좁은 예. 커뮤니티에서 네네.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 네네. 경계도 좀 모호한 면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인제 지역 조합장들이 그런 네네.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네네. 선출되는 구조가 네. 정착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젠 '아 내가 조합을 좀 잘 경영해 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전했다가 인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또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선거하다 보니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저 자식보다는 똑똑하고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선거에서 내가 졌어.' 음. 그럼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면 실제로 똑똑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능력 있는 분들이 이제 조합을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음. 인젠 고렇게 하면서 인젠 그 인재들이 그 좁은 인재 풀 안에서도 인젠 조합하고 인제 사업 안 해. 난 출마 안 해.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결국은 인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고 뭐 처벌을 강화하고 한다고 한들 이제 바뀌지 않더라. 이게 아.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를 바꿔 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인제 제도 바꾸는 건 되게 쉽잖아요. 뭐 뚝딱뚝딱 모여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처벌 강화하고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 인제 법을 만들면 되는데 법 만드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런 쪽으로 좀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사실 또 음. 농촌이라는 게 네네. 옛날에는 전통적인 시족 사회였잖아요. 한 성씨가 인제 어떻게 보면 네네네. 한 지역을 이렇게 음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네네. 많았고 네.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다 엮여 가지고 '쉽지 않겠다.' 싶은 음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문제가 중앙회장도 그럼 비슷한 건가요? 중앙회장은 약간 좀 더 비슷한 면이 있는데 보통은 그 오래 하신 조합장님들 아 뭐 3 번, 4번 이렇게 인제 조합장을 하신 분들이 노율중앙에 여러 그런 위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참여하면서 중앙회 사업에서 익히게 되는 거죠. 익히면서 인제 '아 내가 한번 그 큰 꿈을 꿔 봐야겠다. 음 중앙회장을 나가 봐야겠다.'라고 인제 하시면서 인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한 1,100개 조합 네. 정도가 있었고 1110개 있죠. 예 그리고 인제 한 농축협 통합 전에 2000년 전에 같은 경우 뭐 한 1,400 개, 1,500개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명확하잖아요, 유권자가 네. 천 몇 명이라는. 그러니깐 중앙회장은 또 급여가 더 많고 하다 보니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인제 생겨나고 '내가 중앙회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비전보다 우선은 '당선돼 봐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좀 생겨나면서 치열하게 이제 그런 선거가 이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인제 이번에도 뭐 정부에서 감사하면서 뭐 이 부조리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젠 회원농협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문화가 중앙회 에서도 그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인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듣다 보면은 중앙회장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한 거의 5년 10년 동안을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는 데 집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는 거죠. 저도 보면서 '야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인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대의원만 이렇게 투표를 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의원이나 조합장. 조합장. 예. 네. 근데 이거를 "전 조합원으로 확대하자." 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인제 비슷한 얘기를 몇 번 기사로도 썼었는데 조합장 동시선거 네.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어차피 인젠 전 조합원들이 그날은 다 투표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날 중앙회장도 그날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면 뭐 감사위원장, 중앙회장 뭐 이런 그 이사 뭐 이런 경영진들을 그날 같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그거는 제가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냥 떠든 거니까 그렇게 인젠 묻혔다가 최근에 인젠 그 지배구조 뭐 거버넌스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이 투표를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대의원을 만들면 어떻겠냐. 제가 봤을 때 '대의원을 누구로 하지?' 생각해 보니까 모든 농축협에 대의원이 있더라고요. 한 50 에서 100명 정도. 네. 그 양반들한테 투표권을 줘도 1,000개 조합이니까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네. 인젠 돈 선거가 이제 불가능해진 구조가 될 음.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음. 들면은 뭐 이사회는 예를 들어서 음. 농협에서 올라오신 분이 하더라도 네. 경영진은 외부에서 초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 경영인을 뽑는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농축협에서 일한 경력 관련 업계에 일한 경력이 몇 년 이상 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결국은 내부에서만 이제 발탁이 되는 전문 경영인이 그렇게 구조가 아. 좀 돼 있습니다. 저도 인제 그 음. 많은 댓글을 보다가 네네.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농협에 음. 대해서 비판을 네. 많이 하는데, 음. 좀 근본적으로 어떤 음. 생각이 들었냐면은, 농민들이 어쨌든 조합원이 어떻게 주인인 조직이잖아요, 네네. 조합이라는 건. 네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자기 대표자를 뽑은 거에 음. 불과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리더십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네. 리더십을 만드는 책임은 조합원인들에 있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장을 예 비판해야 됩니까? 뽑은 농민들을 비판해야 됩니까? 결국은 조합원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 결국은 돌아, 돌아. 그 말하기가 참 예. 어렵잖아요. 네. 왜냐하면 금품 선거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금품 선거는 안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받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전 조합원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인젠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원 중에 일부가 그렇게 인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또 전 조합원이 또 욕을 먹을 일은 또 아닙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젠 리더십을 못 세운 거는 조합원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게 인제 현재의 농협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겠냐. 내가 이제 투표를 잘 행사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그런 결과물로 인젠 욕하고 있는 불만이 많은 그 농협의 모습의 자화상이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들의 그런 투표권 행사가 는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면 모든 조합이 그러면 나쁜 거냐? 아니죠. 성과를 내고 되게 잘하고 있는 조합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그 조합마다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축협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조합장은 딱 두 번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 조합의 전통이래요. 그래서 성과를 너무 많이 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출마를 해도 떨어져요. 그 음. 조합은.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문화라는 것도 이제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노력이 중앙회 차원에서 또 조합장들 사이에서 밑에 있는 농민들 사이에서 좀 일어나야 이것들은 좀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네.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항상 인제 구조나 제도가 네. 중요하다고 인제 네네.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네. 근데 저도 인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게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제도 네네. 바꾸는 거 한 세월이 걸리고 네. 리더십은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농협의 어떤 선출 구조라든가 아니면 음. 문화를 보고 있으면은 네네. 그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기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선출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건 결국 다시 조합원들의 손에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조합을 뭐 "군 단위로 합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에도 그런 얘기 많았는데 그게 딜레마가 있는 게 조합이 커지면 조합원 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명 있는 조합과 1,000명 있는 조합과 10,000명 있는 조합이 있어요. 근데 100명 있는 조합에서 한 명이 얘기해도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그것들을 무시를 못 하는데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 저 한 명이 "이게 문제야."라고 소리 질러도 반영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사람이 있는 그 장을 뽑는 자리에서
항상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에 너무 또 매몰되면 자학적이거나 또 패배주의로 좀 흐를 수가 있어서 그 쪼끔 이것들을 좀 자정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쪽이 처벌리즈보다는 고렇게 가는 게 좀 더 음.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거티브보다는 차라리 네.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 가지고 네네. 문화가 점점 개선돼 가도록 하는 네네. 게 그쵸. 바람직하다. 네네. 저도 그 부분은 저 네.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하고. 사실 그거 같아요. 이거는 시간하고 이 네. 문화 이런 거 네. 다 같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지 네네. 누구 하나가 이렇게 총대 메고 네네. 해서 바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음. 드네요. 참고로 인제 좋은 경영진 좋은 조합장이 인제 선출이 돼서 인제 성과를 내는 조합이 있잖아요. 예. 저도 참 그걸 다음에 질문하고 싶었어요. 어떤 조합에서 어떤 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조합장이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인제 어떤 사업을 해서 신규 사업을 만들든 기존 사업을 어떤 혁신해서 성과를 크게 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조합 조합원들이 그걸 알게 돼요. 그 다른 조합 경영진들도 그걸 알게 됩니다. 소문이 나죠. 뭐 농민신문에 나오고 이런 전문 신문들의 보도가 되고 하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야 우리도 저 사업 좀 해 보자." 음음. 그러면 조합장이 가서 그 옆에 있는 조합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 이거 사업 어떻게 한 거야?" 해서 인젠 들어보고서 해 볼 만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을 또 다시 파견합니다. "가서 저거 좀 벤치마킹 좀 해 갖고 와라." 그래서 인제 거기 가서 뭐 문서도 달라 기획서도 달라 해 갖고 이것들을 공부해서 그 사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결국은 조언 조합장을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장을 한 번에 다 바꾸는 건 어렵지만 좋은 조합장 능력이 있는 뭐 상임이사 이런 분들이 배치가 돼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을 잘만 또 전파를 하면 조합원들이 "왜 우리 조합원이 이거 못 안 하냐."라고 계속 조합장을 또 압박하고 경영진들 얘기하면서 또 성과가 옆 조합, 근처 조합으로 좀 전이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하다못해 그 한 달 뒤에 그 3월 3일 삼겹살 데이라는 행사를 하잖아요. 네. 삼겹살 데이 행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제가 인젠 파주에 인젠 취재를 갔다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우 이 조합원님이 삼겹살 데이 만드는데 이분 때문에 이분 아이디어가 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인젠 2000 년대 초반 같은 경우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신문을 보니깐 일본으로 수출되던 뒷다리살하고 등심이 남아 돌아서 "이것 때문에 돼지 가격이 너무 낮다. 이 소비가 촉진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양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뭐3월 3 일은 3이 두 번 겹치니까 삼겹살이잖아. 그래서 삼겹살을 이날 사면 뒷다리살이나 등심을 1+1 으로 이렇게 주는 행사를 하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갖고서 조합장을 찾아간 거예요. KBS, MBC, SBS 다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 뒤져 갖고 팩스 번호를 다 딴 거예요. 따서 자기네 그 행사한다는 거를 싹 다 보냈대요. 그랬더니 양등농가 어려운데 시골에 있는 한 축협이 삼겹살 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몇 군데가 와서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뉴스를 보고서 전국에 있는 축협들이 삼겹살 데이 행사를 그다음에 다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합원이 준 아이디어를 조합장이 이걸 받아들여서 바로 실행했더니 그 조합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다음에는 모든 축협들이 그 행사를 따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가나 이런 그 실행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조합장이 조그맣게 해서 성과를 내도 금방 전파돼요, 그 음. 내부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그래 똑똑한 조합장들 그리고 경영 능력 있는 조합장들이 한두 명만 탄생해도 전국에 있는 조합들로 좀 전파될 수 있다.' 뭐 음음.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음. 되게 좋은 조합장을 뽑는데 음.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조합원들이. 예. 좋은 조합장이 많이 나올수록 예. 농협은 발전하고 예. 농민이 더 큰 혜택이 간다. 네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자 다음에 또다시 어려운 주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인제 경제 지주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나요? 뭐 경제 지주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 구매 사업은 공동 구매 사업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유통 사업도 하는가요? 경제 지주에서? 현재 인젠 그 유통사업을 크게 구분하면은 하나로마트를 하고 있는 이제 리테일이 소매 부분이 있을 거고요. 공판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판장도 두 가지 종류인데 도매 시장 안에 있는 공판장, 그다음에 도매 시장 밖에 있는 산지 공판장 이렇게 해서 인젠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농협에서 하는 중앙에 그러니까 경제지주에서 하는 공판장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인젠 도매 시장 안에 있는 공판장들 음. 이젠 산지가 아니라 이제 소비지에 있는 공판장들을 운영하고 있죠. 예. 저는 이제 네. 가락시장을 얘기를 할 때 네. 보통 5대 민간 네네. 경매법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농협이 있잖아요. 예 그 그쵸. 6대 법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제 수수료를 불만을 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농협은 더 쌉니까?
똑같죠. 왜 더 싸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인젠 예전에 용산에 있던 도매시장 내에 있던 공판장이 가락동으로 이전을 한 건데, 그때는 뭐 서울청과하고 인제 이 농협 공판장 두 군데만 경매를 했기 때문에 되게 농협이 좀 더 앞서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협은 어쨌든 은행을 갖고 있는 데다 보니깐 농가들한테 인젠 정산해 줄 때 더 안정적으로 정산을 해줄 수 있어서, 이제 옛날에는 5대 법인 중에 한 도시에 하나의 법인만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이 개설됐을 때. 근데 그거를 개정해서 여러 개의 복수의 도매법인을 둘 수 있게 한 거예요, 경쟁을 좀 하라고. 지금 5 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농협이 온 건데, 이게 인젠 오너가 있는 조직과 오너가 없는 조직의 그런 차이인데, 여기는 어쨌든 그 오너가 있잖아요, 그 네. 회사에. 주인이 있다 보니까 주인은 꾸준하게 성과를 내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늘도 오너고 10년 뒤에도 오너니까 계속해서 인젠 이 사업을 잘 되도록 인젠 계속 채찍질하고 독려하고 인센티브 주고 하면서 끌고 가다 보니 성과를 크게 내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중앙회장이 은행부터 시작해 다 하고 있는데 공판장이 특별히 더 잘해봤자 은행의 수입을 못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젠 이런 개별 사업장에 대한 경영 평가나 동료나 이게 좀 약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 봤자 수수료 한 4.5% 6% 받아서 1 년에 뭐 한 50억, 60억 벌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한 개 지점에서 그거 이상 벌거든요. 한 개 지점에서. 그러니까 인젠 돈으로만 예,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데 평가는 돈으로 하다 보니 음. 안정적으로 흑자 50억을 냈는데 옆에 있는 조그만 12 명밖에 없는 지점에서 100억, 200억 이익을 발생한다고 하니까 위에서는 여기에보다는 신용사업이 더 잘하라고 독려를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음. 농협이 항상 매출이나 물량이나 이런 면에서 나머지 법인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음. 결과물을 좀 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음. 공동구매 사업 있잖아요. 그죠? 네네. 공동구매 사업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들. 네네. 저는 이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질문하고 싶었는데 현장에 듣는 얘기는 뭐냐면은 음. 예전에는 한 70-80 년대에는 물류망이 잘 안 갖춰질 음. 때는 뭐 중앙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음. 해 가지고 지역 네네. 농협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네. 구조였잖아요. 네네. 이게 필요했는데 요즘은 보면은 온라인부터 다 잘 갖춰져 있고 음. 기업이 직거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럼 중앙에서 굳이 이렇게 한 달이 거쳐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네. 이 조직도 수수료를 떼야 되고 빼고고. 예. 굳이 이게 필요하냐 이게. 중앙위가 음. 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 뭐 산지에서는 협상력이 더 떨어지거나 음. 아니면 값이 더 높아진다. 이런 네.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가요? 뭐 그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일반 농협상이나 인제 조합이나 가격 차이가 좀 크지 않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싸게 판다는데 농협이 비싸게 팔면은 조합원들이 가만 안 놔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사시는 분들은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냥 조합원들은 자기가 거래하던데, 음. 내가 농협상을 거래했으면 농협상, 음. 조합을 주로 거래해서 조합 거를 그냥 의심 없이 알려주는 가격대를 그냥 구매를 합니다, 따지지 않고.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농협 거를 이용을 하면 배당이 나옵니다. 음. 내가 이만큼 이용한 것만큼 배당이 나오는데, 왜 배당을 주냐면 공동 구매로 많이 구매를 하면 줄 때 싸게 주는 거는 많지 않아요. 협상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수수료 붙여서 갖고 오기 때문에 싸진 않는데, 나중에 장려금이나 형태로 해서 인제 마진들을 챙겨 줍니다. 그 만약에 100개 사던 조합이 1000 개를 샀어요. 그러면 인제 한 뭐 1% 뭐 0.5% 정도의 그런 인센티브를 장려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인제 모아서 오면 큰돈인데, 그거를 쪼개면은 푼돈이 되다 보니 인제 사람들은 그 인식을 못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온 장려금들을 모아서 나중에 뭐 금융위에서 조합원이 이익 발생시킨 거 다 합쳐서 1 0 0 원, 200만 원, 많이 하신 분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배당금을 이제 수령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조합에서 사는 게 약간은 좀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러면 중앙회를 슬림화한다는 그런 음. 대전제가 만약 맞다 하면은 네네. 그 슬림화에 어디까지가 포함되느냐 이게 좀 음.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 예. 봤어요. 네네. 슬림화 뭐 방식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회원 조합을 정말 확 줄여 놓으면은 규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인젠 사업체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 규모가 되겠죠, 그 조합들은. 그러면 인젠 중앙에서는 굳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1000 개가 넘는 조합들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중앙회가 인제 어느 정도 공동 구매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른 남회학이나
노회스라처럼 제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회원조합의 수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와 인젠 좀 연동이 되겠죠. 중앙위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요. 음. 음. 자 이제 음.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인제 네네. 진짜로 무거운 얘기로 한번 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어려운 얘기죠. 네. 뭐 사실 우리 댓글을 보면서 가장 뜨거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기대하잖아요. 네네.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해 주고 네네. 이제 예측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협이 음.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네네.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이게 농민들이 농협에 가장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판매 농협, 유통 농협이죠. 네네. 이걸 바라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가 제일 관심이었잖아요. 네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은 뭐 조합장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든. 현재 구조 내에서 성과를 내려면 경영진의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경영진들이 인제 농산물 판매에 인젠 관심이 좀 있고 이것들을 쪼금 더 높은 가격을 받아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크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분들은 되게 열심히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유통업체들도 만나고 미팅도 하고 하면서 인제 거래처를 늘려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젠 뭐 개통출하 정도로 이제 음. 공판장에 내는 정도로 해서 인젠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인젠 여기서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네. 인젠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즉 직원들의 전문성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인젠 이거를 농협이 다 한다고 그래서 '성과가 잘 날 수 있냐.'라고 인제 의심을 좀 해 봐야 돼요. 지금 뭐 안동농협이라고 아시죠? 인제 네네. 사과 공판장으로도 유명한데, 네네. 그 되게 큰 과수 농협이 또 대구에도 있는데, 거기는 또 포항에서 인제 공판장을 하고 있어요, 포항 그 도매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 안동 그 농협이 하는 공판장 같은 경우는 사과의 기준 가격을 제시를 하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인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그쪽이어서 선별부터 시작해서 인제는 다 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처럼 인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장들을 이제 보유하거나 그것들을 관리해내서 관리하거나 유지하거나 뭐 이런 그 능력들이 좀, 그 노하우들이 그 조합 안에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외부와 협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인젠 가라시장에, 그러니까 농협까지 해서 6 개의 법인이 있는데 농협 공판장이 뭐 아직 뭐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전체에 있는 농협 공판장 물량 중에는 제일 많거든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팔아주는 동협법인이 있으니까 많은 농협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거기다가 인젠 출하를 하는 거죠. 의리도 없이 네.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예. 농협 공판장으로 안 가고 네. 민간 공판장으로 간단 예. 말이에요? 민간 도매 법인한테 넘기는 아. 거죠. 서울청과 중앙청과 네네. 뭐 동아청과 뭐 대하청과 이런 데가 농협 공판장과 같이 경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어느 품목 과일 같은 경우는 뭐 중앙이나 서울청과가 가격이 잘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그 내려고 하는 거고, 채소 같은 경우는 무배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하청과가 우리나라에서 1 등이니까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거기다가 좀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는 그 항상 뭐 한 5%가 덜 나와요, 농협 공판장이. 여기는 5%가 잘 나와. 근데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나는 농협 의리를 지켜야 돼.'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5% 손해를 끼치면서 농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예. 되죠. 예. 그러니깐 지혜롭게 그 유통망들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조합장들이나 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경로로 갔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인제 경로들을 찾아서 인제 다니는 거죠. 결국은 인제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공판장이나 도매시장 이용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의 그 유통을 잘하려 그러면 크게는 지역 농협이 좀 규모화 돼야 된다. 네네. 아니면 품목으로 가야 된다. 네네. 그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둘 다 잘 안 되고 있는 건 어때요? 농산물은 주산지가 또 있잖아요. 네. 의성의 마늘, 성주의 참외, 뭐 이런 무안의 양파, 뭐 제주도의 양배추, 귤,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일반 농협도 거의 품목 농협처럼 활동을 합니다. 저도 예. 보니까 네. 농협이 잘 되는 곳을 대체로 보면은 예. 주산단지가 있는 농협이 네.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품목 농협처럼 작동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무안 쪽에 보면은 양파. 양파 쪽에 있는 네. 품목 농협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은 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네네. 양파 같은 경우는 인제 뭐 농협이 하기도 하긴 하지만
메인은 산지 유통인이 하고 있죠. 아. 산지 유통인들이 인젠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인제 그것들을 도매 시장으로 인제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젠 산지 유통인하고 연대를 하는 거는 농협이 인젠 자금을 공급해 주고 산지 유통인들이 수확해서 인젠 갖다 주는 그 도매 시장이다, 이런 식의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산지 유통인하고 하는 걸 좋아하죠, 농가들은. 왜냐하면 인젠 아. 수확까지 해 수업까지 주니까. 해 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음. 그런 면에서 이제 농협이 수확까지 해줄 수 있냐, 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냐, 이런 것까지 인제 봤을 때는 민간한테 약간 좀 밀리는 면이 좀 그런 데서 좀 나타나는 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품목 농협이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네. '금융이 안 붙어서 그런가.' 또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그런 면이 또 있네요. 네네. 참 쉽지 않네 네, 이게. 그쵸. 그러니깐 품목농협 중에, 농축협 중에 제일 1 등이 있잖아요. 네. 서울우유. 음. 예,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인젠 그 경제사업 물량이 한,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출입할 때는 2 조가 넘었습니다. 네네. 우유 같은 걸 판매해서 인제 나타나는 매출이. 그러니까 인젠 그 정도, 그것만 해서 한 품목만 가지고서 인제 2조 매출을 냈으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경제 사업을 되게 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젠 사업 범위가 인젠 서울, 경기, 서울 경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서울의 협동조합에다가 우유를 납품하고 그 모은 물량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수도권에다가 인젠 판매를 하다가 지금은 전국으로 다 하는 구조인데, MS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량을 갖고 있으면 15% 이상만 되면 가격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인젠 안정적으로 매출도 내고 이익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아까 지난번 말씀드린 처럼 이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10% 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10% 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의리네요. 결국은 조합들이 농가한테 물량을 받을 때 너무 힘든 거죠. 받은 다음부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음. 농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제 어떤 용어를 쓰냐, 제가 인제 농담 삼아 얘기하긴 하는데, 만약에 농가로부터 인제 매입한 농산물을 처리를 하는 조합이면 이익을 내기 힘들다. 음. 처리하기가 급한 거죠. 이제 처리를 하는 조합은 좀 급한 거고, 이것들을 이제 그 가공을 해서 어떤 패키징을 잘해서 판매를 해내는 조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큰 매출을, 더 큰 이익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인젠 판매하는 조합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인제 수많은 조합들은 처리하는 조합들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음. 이제 조합을 음. 또 유통사업을 나눌 때 네. 단순히 인제 공동 선별이라고 하죠. 네네. 선별해서 가락동에 바로 보내는 네네. 공판장으로 보내는 그런 식의 비즈니스하고 네. 그다음에 이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네네. 넘기는 방식이 있잖아요. 직접 네네네. 자기가 판매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렇죠. 파는 방식이 있잖아요. 사실은 구매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음. 그걸 구매 비중을 늘려야 예를 들면 농민인데 안정적인 가격을 주고 계약 재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가능 안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건 공선출하에는 어떤 조직이냐? 지난번에 설명했나요? 공선출하에는 혼자 납품하면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 농가가 모여서 인제 물량을 늘리는 거예요, 취급 물량을. 그러면 인제 내가 이거를 가시장에 내면은 한 번이나 두 번 내면 끝나는 물량인데, 1,000 농가가 모여서 물량을 몰아주면 한 달 내내 인제 납품할 수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동안.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가격이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는데, 평균을 내면 평균가보다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젠 그거를 공식대로 정산해 주면 농가들은 평균 이상의 그런 매출을 올리고 가격을 폭락했을 때의 문제를 이제 해소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인제 대다수의 농가는 요걸 좋아해요. 만약에 절반 이상의 농가들은. 어쨌든 인제 낮게 나는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좀 회피했으니까. 근데 선도 농가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 이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있는 농민이죠. 예, 시장에 들어가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여기다 내면 내가 한 10% 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농가들은 공선 출하나 농협 개통 출하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식 투자에다가 비유하는 기를 썼는데, "모든 농가들이 똑같은 성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는 위험을 엄청나게 크게 봐서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은 적금 부어야 되죠, 투자할 음. 때. 음. 돈을 안 가지니까. 그런 분은 공선 출하가 맞고. 맞고요. 어떤 경우는 나는 불확실한 거 싫어해." 불확실이 뭐냐면, 공선주라도 나중에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 정가 수입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좀 명확한 게 좋아 하면 이 사람들은 경매보다는 정가승매에서 가격을 정해 놓고서 이제 물량을 주고 거래하는 방식을 선택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고수익이 좋아.' 우리 인제 막 그 그쵸. 배당주가 아닌 일반 그 주식에다가 위험 상품에다가 막 파생 상품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가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경매에 참여해서 이젠 떨어지는 위험도 있지만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수익을 좀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젠 농가들이 그런 그 경제적 그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유통하는 방식들도 달라지는데 농협은 어쨌든 방식이 까지지 않을 정도에서 이제 평균 이상의 가격을 좀 챙겨 주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메인으로 그 밀고 나가면 "야 너네 이거 내 거 저기 비싸게 판 다음에 니네가 수수료 많이 떼어 먹었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네. 결국은 이게 농협이 다 그 매입을 해서 "해 주는 게 좋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마다 틀리더라 그것들은. 근데 인젠 한 거 하나 가지고 다 하라 그러면 100% 불만 있는 농가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음. 있겠네요. 네. 농협이라는 게 음. 농민들의 조직이긴 하지만 네. 모든 농민을 만족시키는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그쵸.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인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들이 제스프리의 그 골드 키위를 심으려 그러면은 네네. 경매로 사야 돼요, 권리를. 음. 이게 정해진 권리만 파는데 그쵸. 1 헥타르에 얼마에 낙찰되느냐 하니까 음. 1 헥타르 제스프리를 심는데 음. 키위를 5억 정도에 음. 낙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무나 심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쵸.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스프리는 굉장히 비싼 과일이잖아요, 네. 키위는. 그러니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만약에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그럼 가장 농민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는 게 고구마, 감자, 네. 대파, 양파처럼 네네. 다수의 농가가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노지에서 재배하는 작물. 그러니까 사실 생산량 음. 추정도 잘 안 음. 되고 이게 네네. 생산량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 안정이 굉장히 힘든 품목이죠. 이게 농민들이 가장 이제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걸 해결하려 그러면은 아마 뭐 단순히 농협 구조 개혁이나 농협을 어떻게 바꿔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이거는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농협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젠 지도 기능이 있어요. 네. 농가들 지도 기능은 지금은 "누가 누굴 지도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인젠 그 한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우 브랜드를 인제 농축협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맛있는 한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등급이 높은 한우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는 등급 잘 나오는 한우 만드는 기술이 잘 없다 보니깐 이 조합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우 1 등급 나오면 그냥 500만 원인데 저기 2 플러스 등급 나오면 100만 원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농가들이 막 연구를 해요. 그리고 조합에서도 그냥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불러와서 교육도 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은 인젠 그런 기능이 농가들이 그냥 옛날에는 500만 원짜리 한우를 만들었는데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교육하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은 뭐 800만 원짜리 한우, 1,000만 원짜리 한우, 2,000만 원짜리 한우를 만들어내는 그런 순기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이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유통이 아니라 거기서는 지도 기능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이런 기능을 통해서도 농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요 작물 가지고 이 작물을 이렇게 품질을 내면 돈을 잘 벌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인젠 저희 동네 예를 들면 농협 얘기는 아닌데 저희 동네에 인제 제가 농 별명을 붙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농사 천재라는 별명을 붙인 분이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포도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근데 포도 농사를 왜 잘 짓게 됐냐면 이 양반 직업은 용접공입니다 원래. 네. 화성에 인제 송산포도가 유명하잖아요. 송산의 농가들한테 포도 지주대를 납품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납품하니깐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집 포도는 되게 맛있고 어느 집 포도는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누구네 건 되게 맛있는데 누구네 건 맛이 없어." 근데 이게 납품하는 농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포도만 볼 때가 많잖아요. 이 양반이 보니까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 어떤 지형의 농가는 맛있고 어느 지형에 있는 농가는 맛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을 특징을 가지고서 포도를 맛있게 재배하는 방법을 이 양반이 정립해 냅니다, 용접공이. 음음.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딱 깨달은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화성시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음. 다른 사람들은 지형에 따라 그냥
편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맛없는 지형에서 해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기술을 가지고서 그 가라시장에 냈더니 처음에는 잘 안 나오죠. 듣보잡이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 내다 보니까 이 사람 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양반이 냈다 하면 무조건 최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야 나 혼자 돈 벌면 안 되니까 이거를 우리 농가들한테 돈을 벌게 해 주자."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어서 내가 시키는 박스에 담아 오면 10,000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코승을 섰겠죠. 그래서 친하신 몇 분이 냈는데 진짜 10,000원을 더 준 거예요, 이 양반이. 경락 가격보다. 그 사람들이 소문이 막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400 인가 한 500 농가가 이 양반한테 이거를 맡겨서 출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건 농협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농협을 안 만들었어요, 이 양반은. 그냥 회사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로 했더니 협동조합은 나중에 배신을 때려. 자기가 이거를 다 넣어가고 있는 건데 자기를 자르고서 딴 사람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음. 내가 회사를 하겠다.' 해서 인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젠 결국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능력 있는 분이 딱 나타나서 그 방식을 지도해 주고 그 지도한 그 결과물을 또 팔아 주고 해서 인젠 그 이익을 돌려드리고 자기도 유통이익을 먹은 건데 농협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많고요. 또 인젠 아무것도 안 하고 쌀만 하는 데도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혁신적인 분이 조합장이 되면 그런 결과물들을 좀 나타내는 음. 사례가 꽤 있다. 예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인제 종합을 해 보니까 일단은 경영자를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기엔 또 '농촌의 인적 자원이 충분한가?' 이런 우려도 쪼금 들었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특히 우수한 인력이 농업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장려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농업 개혁에서 시작해서 네.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농협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미래의 농협상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네. 사실 잘 안 그려지는 것 더 같아요. 미궁으로 가죠. 더 미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여러 번 나오면서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네. 아니면은 '쪼금 더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오히려 우수 사례를 갖고 있는 조합장님들을 한 명씩 좀 한두 분 모셔와서 네.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퉁쳐서 보면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쌀만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인젠 독특하게 좀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있고 그걸 또 주위에 그 선한 영향력이죠. 네네. 펼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협동조합이 저렇게 가면 좋겠구나.'라는 게 더 좀 분명해질 수 있다. 저는 좀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 저도 물론 그런 걸 네. 초대하고 싶죠. 네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농협 조합장님들 계시면은 꼭 좀 연락 주십시오. 네. 우리가 좀 정중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긴 시간 동안 이제 농협에 대해서 인제 1 부, 2 부, 3부 네.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 봤잖아요. 네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끝나고 나면은 '아, 저때 저걸 물어봤었어야 네네. 되는데 이걸 좀 더 음. 구조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네네. 제가 사실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다루고 싶은 네. 주제도 많았는데 네. 10%도 못 다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인제 핑계 없는 무덤 없고 네. 인젠 변명 안 하는 며느리가 없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협이 왜 생각만큼 왜 못하지?'라는 것들을 먼저 잘 많이 분해를 해 봐야 됩니다. 네. 잘 되는 사례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왜 못 움직이고 있지?'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제 그 이유를 막 파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많이 파 봤어요. 이제 파 보니깐 농협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파 보면 '아 이것 때문에 못하네.' 뭐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오늘 이제 뭐 결론을 내리는 자리니까 우선은 중앙에는 신경무리를 무르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자. 음. 다른 거 사실 팔 게 되게 많은데 신경분리를 무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 분해해 보면 그중에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 하나가 한두 가지씩 나오거든요. 저는 인제 주제넘게 농협 모구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회사. 거기 돈 버는 방법, 이익 내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음. 늘 적자예요, 거기는. 근데 저는 인제 내가 경영하면 내 방식을 가지고 경영을 하면 100% 흑세를 낼 수 있다. 그걸 제가 보고서 형식으로 써서 주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이거 편집자님이 제안한 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바로 흑자도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못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포인트만 찾아내서 좀 알려주고 지도해 준다 그러면 뭐 농협도 이제 단기간에 안 되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는 경영도 개선되고 뭐 또 성과도 내고 조합원들한테 좋은 이익도 돌려주는 그런 조직으로 더 변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갑갑함을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아이디어를 얻은 분도 계실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결코 쉬운 방법은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농협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